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398년 명홍무 31년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숙청되다. 전편에 이어서 정한군이 박포와 민무지를 보내어 좌정성 조준을 불러오게 하니 조준이 망설이면서 점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거치를 점치게 하고는 즉시 나오지 않으므로 또 숙번으로 하여금 그를 재촉하고서 정한군이 중로에까지 나와서 맞이하였다. 조준이 이미 우정성 김사영과 더불어 오는데 갑옷을 입은 반인들이 많이 따라왔다. 가화방 동구의 다리에 이르니 보졸이 무기로서 파수해 막으며 말하였다. 다만 두 정승만 들어가십시오. 조준과 김사영 등이 말해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다리를 지나가며 정한군이 말하였다. 경등은 어찌 이시의 사직을 걱정하지 않는가. 조준과 김사영 등이 몹시 두려워 떨면서 말 앞에 꿇어 앉았다. 이에 정한군이 말하였다. 정도전과 남은 등이 어린 서자를 세자로 꼭 세우려고 하여 나의 동모 형제들을 제거하고자 하므로 내가 이로써 약자가 선수를 쓴 것이다. 조준 등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저들의 하는 짓을 우리들이 일찍 알지 못했습니다. 정한군이 말하였다. 이 같은 큰일은 마땅히 국가에 알려야만 될 것이나 오늘날의 일은 형세가 급박하여 미처 알리지 못하였으니 공등은 마땅히 빨리 합좌해야 할 것이요. 노석조와 변중량이 대궐 안에 있으면서 사람을 시켜 도승지 이문화와 우승지 김육을 그들의 집에 가서 불러오니 문화가 달려와 나아가서 물었다. 임금의 옥체가 어떠하신가? 석주가 말하였다. 임금의 병환이 위독함으로 오늘 밤 자시의 병을 피하여 서쪽 작은 양정으로 거처를 옮기고자 한다. 이에 여러 승지들이 모두 건정전으로 나아갔다. 도진무 박위가 건정문에 서서 높은 목소리로 불렀다. 군사가 왔는가 안 왔는가? 문화가 물었다. 이때 임금이 거처를 피하여 옮기는가 어찌 피리를 부는가? 박유가 말하였다. 어찌 임금이 거처를 피하여 옮긴다고 하겠는가? 봉화백가의 입성군의 모인 곳에 많은 군마가 포위하고 불을 지른 까닭으로 피리를 분 것뿐이다. 이보다 먼저 정한군이 숙번에게 이르기를 세력으로는 대적할 수 없으니 정도전과 남은 등을 목 뺀 후에 우리 형제 4, 5인이 삼군부의 문 앞에 말을 멈추고 나라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아서 인심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한결같이 쭉 따른다면 우리들은 살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때 와서 정한군이 돌아와 상군부의 문 앞에 이르러 말을 멈추니 밤이 벌써 사경이나 되었는데 평소에 주의하던 사람들이 서로 잇따라와서 말하였다. 찬성 유만수가 아들 유원지를 거느리고 말 앞에 와서 배알하니 정한군이 말하였다. 무슨 이유로 왔는가? 만수가 말하였다. 듣건대 임금께서 장차 신의 집으로 옮겨 거처하려 하신다더니 지금 옮겨 거처하지 않으셨으며 또 병고가 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와서 시위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한군이 말했다. 갑옷을 입고 왔는가? 만수가 말하였다. 입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에게 갑옷을 주고 말 뒤에 서게 하니 천우가 아뢰었다. 만수는 곧 정도전과 남은의 무리이니 죽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한군이 말하였다. 옳지 않다. 이에 회안군과 천우 등이 강요하여 말하였다. 이같이 창조할 즈음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저지시킬 수 없습니다. 정한군이 숙분을 둘러보며 이르기를 형세가 그만하기 어렵겠다 하면서 그 죄를 헤아리려게 하니 만수가 즉시 말에서 내려 정한군이 탄 말의 고삐를 잡고서 말하였다. 내가 마땅히 자백하겠습니다. 정한군이 종자를 시켜 말고삐를 놓게 하였으나 만수는 오히려 단단히 잡고 놓지 않으므로 소군이 작은 칼로서 턱 밑을 찌르니 만수가 고개를 쳐들고 거꾸로 지는지라 이에 목을 베었다. 정한군이 원지에게 이르렀다. 너는 죄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회안군이 뒤따라가서 예빈씨 문 앞에 목을 베었다. 조준과 김사영 등이 도평의사사로 들어가 앉았는데 정한군은 생각하기를 방석 등이 만약
시위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국문 밖에 나와서 교전한다면 우리 군사가 적음으로 형세가 장차 물러갈 것인데 만약 조금 물러가게 된다면 합자한 여러 정성들이 마땅히 저편 군사의 뒤에 있게 될 것이므로 혹시 저편을 따를까 여겨 사람을 시켜 도당에 말하였다. 우리 형제가 노상에 있는데 여러 정성들이 도당에 들어가 앉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마땅히 즉시 운종가 위에 옮겨야 될 것이다. 마침내 예조에 명령하여 백관들을 재촉해 모이게 하였다. 친군이 도진무, 조원도 또한 대궐 안에 숙직하고 있었는데 정한군이 사람을 시켜 조원과 박위를 부르니 조원은 명령을 듣고 즉시 휘하의 갑사, 패두 등을 거느리고 나와서 말 앞에 배알하고 박위는 한참 동안 응하지 않다가 마지 못하여 칼을 차고 나오니 정한군이 온화한 말로 대접하였다. 박위는 군대의 세력이 약한 것을 보고 이에 고하였다. 모든 처부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뜻은 날이 밝으면 군사의 약한 형세가 나타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이 붙좋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정한군이 그를 도당으로 가게 했는데 회양군이 정한군에게 청하여 사람을 시켜 목베게 하였다. 정한군이 조은에게 명하여 수기하는 갑사를 다 나오게 하니 조은이 즉시 패두 등을 보내어 대궐에 들어가서 수기하는 갑사를 다 나오게 하였다. 이에 건정전 이남의 갑사는 다 나와서 갑옷을 벗고 무기를 버리니 명하여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처음에 이무가 군대의 세력이 약한 것을 보고는 거짓으로 정신이 흐리멍텅하다고 이끌으면서 사람을 시켜 부축하고서 정한군에게 아뢰었다. 화살 맞은 곳이 매우 아프니 도당의 아방에 나아가서 휴식하기를 청합니다. 정한군은 말하였다. 좋다. 조금 후에 이무는 박위가 차명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도로 나왔다. 이튿날 닭이 울 적에 임금이 노석주를 불러 대궐로 들어오게 하고 이른 새벽에 또 이문화를 부르니 문화가 서쪽 양정으로 나아갔는데 세자와 방번, 제, 화, 양우, 종과 추상인, 장사길, 장담, 정신의 등이 모두 벌써 대궐에 들어와 있었다. 여러 군과 추상, 대소내관들과 아래로 내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갑옷을 입고 칼을 가졌는데 다만 조순과 김유, 노석주, 병중량만은 갑옷을 입지 않았다. 석주가 문화에게 교지를 전하여 교수를 지으라 하니 문화가 사용하기를 청하므로 석주가 말하였다. 한상군이 지은 주삼은 수교서의 뜻을 모방하여 지으면 된다. 문화가 말하였다. 그대가 이를 아는가? 석주가 말하였다. 적을 부순 공로는 한때에 혹 있을 수 있지만은 임금을 무시한 마음은 만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문사이다. 문화가 말하였다. 지금의 죄인의 괴수는 누구인가? 석주가 말하였다. 죄인의 괴수는 다시 임금에게 품신하겠으니 먼저 그의 초안부터 잡으라 하면서 독촉하기를 급하게 하였다. 문화가 붓을 잡고 쓰면서 말하였다. 그대도 글을 지을 줄 아니 친히 품신하려는 뜻으로서 지으면 내가 마땅히 이를 쓰겠다. 이에 석주가 글을 지었다. 아무 등이 몰래 반역하여 도모하여 개국 원훈을 해치고자 했는데 아무 등이 그 계획을 누설시켜서 잡혀 모두 죽음을 당했지만 그 협박에 따라 반역한 무리들은 모두 용서하고 문제하지 않는다. 초안이 작성되자 석주가 초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뢰니 임금이 말하였다. 잠정적으로 두 정승이 오기를 기다려 의논하여 이를 반포하라. 조금 후에 도당에서 백관들을 거느리고 임금에게 아뢰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도당을 결합하고 비밀리 모의하여 우리의 종친 원훈을 해치고 우리 국가를 어지럽게 하고자 했으므로 신 등은 이리 급박하여 미처 아뢰지 못하였으나 이미 주륙 제거하여 되었으니 원컨대 성상께서는 놀라지 마옵소서. 이제가 그때 임금의 곁에 있다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여러 왕자들이 군사를 일으켜 함께 남은 등을 목베었으니 화가 장차 신에게 미칠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시위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공격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걱정하지 말아라. 화가 어찌 너에게 미치겠는가. 화 또한 화 또한 말리며 말하였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니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이에 이제가 칼을 빼어 노려보기를 두세 번 하였으나 화는
평안히 앉아서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이때 영안군이 임금을 위하여 병을 빌어 소격전에서 제계를 드리고 있었는데 병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는 몰래 종 하나를 거느리고 줄에 매달려 성을 나와 걸어서 풍량에 이르러 김인기의 집에 숨어 있었다. 정안군이 사람을 시켜 그를 찾아서 맞이하여 궁성 남문 밖에 이르니 해가 장차 기울어질 때였다. 이때 사람들이 모두 임금에게 청하여 정안군을 세자로 삼고자 하였으나 정안군이 굳이 사양하면서 영안군을 세자로 삼기를 청하니 영안군이 말하였다. 당초부터 의리를 수립하여 나라를 세워서 오늘날의 일까지 이르게 된 것은 모두 이것이 정안군의 공로이니 내가 세자가 될 수 없다. 이에 정안군이 사양하기를 더욱 굳게 하면서 말하였다. 나라의 근본을 정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적장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안군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처리함이 있겠다. 이에 정안군이 도당으로 하여금 백관들을 거느리고 소를 올리었다. 적자를 세자로 세우면서 장자로 하는 것은 만세의 상도인데 전하께서 장자를 버리고 유자를 세웠으며 도전 등이 세자를 감싸고서 여러 왕자들을 해치고자 하여 화가 불측한 처지에 있었으나 다행히 천지와 종사의 신령에 힘있게 되어 난신이 형벌에 복종하고 차명을 당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적장자를 인 영안군을 세워 세자로 삼게 하소서. 소가 올라가매 문화가 이를 읽기를 마쳤는데 세자도 또한 임금의 곁에 있었다. 임금이 한참 만에 말하였다. 모두 내 아들이니 어찌 옳지 않음이 있겠는가. 방석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너에게는 편리하게 되었다 하고는 즉시 윤허를 내리었다. 대궐 안에 있던 정승들이 무슨 일인가를 물으니 문화가 대답하였다. 세자를 바꾸는 일입니다. 석주가 교초를 봉하여 문화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니 문화가 받지 않으므로 다음에 화에 청하였으나 또한 받지 않으므로 다음에 자리에 있던 여러 정승들에게 청하여도 모두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문화가 말하였다. 그대가 지은 글을 어찌 자기가 서명하지 않는가. 석주는 좋다 하면서 이에 서명하고 이를 소매 속에 넣었다. 조금 후에 석주가 대궐에 들어가 명령을 받아 나오면서 말하였다. 교서를 고쳐 써서 빨리 내리라. 문화가 말하였다. 어떻게 이를 고치겠는가? 석주가 말하였다. 개국공신 정도전과 남원 등이 몰래 반역을 도모하여 왕자와 종신 등을 해치려고 꾀하다가 지금 이미 그 계획이 누설되어 공이 죄를 가릴 수가 없으므로 이미 모두 살육되었으니 그 협박에 따라 행동한 당년은 죄를 다스리지 말 것입니다. 변중량으로 하여금 이를 써서 올리니 임금이 시녀로 하여금 부축에 일어나서 압서하기를 마치자 돌아와 누웠는데 병이 심하여 토하고자 하였으나 토하지는 못하며 말하였다. 어떤 물건이 목구멍 사이에 있는 듯 하면서 내려가지 않는다. 정안군이 군기 직장 김겸을 시켜 무기고를 열고 갑옷과 창을 내어 화통군 100여 명에게 주니 군대의 형사가 조금 떨치었다. 갑사 신용봉이 대궐에 들어가서 정안군의 말을 전하였다. 흥안군과 무안군은 각기 사제로 돌아갔는데 의안군 이하의 왕자는 어찌 나오지 않는가. 여러 왕자들이 서로 눈짓하면서 말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독촉하니 화 이하의 왕자들이 모두 나오다가 종은 궁성의 수문으로 거쳐 도망해 나가고 정신의만 오래 머무르도록 이를 재촉하니 그제야 나왔다. 도당에서 방석을 내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미 주안을 융가했으니 나가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방석이 울면서 하직하니 현빈이 옷자락을 당기면서 통곡하므로 방석이 옷을 떨치고 나서 나왔다. 처음에 방석을 먼 지방에 안치하기로 의논했는데 방석이 궁성의 서문에 나가니 이거의 200경 조박 등이 도당에 의논하여 사람을 시켜 도중에서 죽이게 하였다. 도당에서 또 방번을 내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방번에게 일렀다. 세자는 끝났지만은 너는 먼 지방에 안치하는 데 불과할 뿐이다. 방번이 장차 궁성의 남문을 나가려 하는데 정안군이 말에서 내려 문 안에 들어와 손을 이끌면서 말하였다. 남원 등이 이미 우리 무리를 제거하게 된다면 너도 또한
마침내 면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인데 너는 어찌 따르지 않았는가. 지금 비록 외방에 나가더라도 얼마 안 되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잘 가거라 잘 가거라. 장차 통진에 안치하려고 하여 양화도를 건너 도승관에 유숙하고 있는데 방간이 이백경 등과 더불어 또 도당에 의논하여 사람을 시켜 방번을 죽이게 하였다. 정한군이 방석과 방번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비밀리 이숙분에게 일렀다. 유만수도 내가 오히려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는데 하물며 형제겠는가. 이거의 부자가 나에게는 알리지도 않고서 도당에게만 의논하여 나의 동기를 살해했는데 지금 인심이 안정되지 않은 까닭으로 내가 속으로 견디어 참으면서 감히 성낸 기색을 보이지 못하니 그대는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군사들이 변중랑 노석주와 남지 등을 잡아가지고 오니 변중랑이 정한군을 우러러보면서 말하였다. 내가 공에게 뜻을 기울이고 있은 지가 지금 벌써 두서해나 되었습니다. 정한군이 말하였다. 저 입도 또한 고깃덩어리다. 또 남지는 남은의 아우로서 이때 우상절도사가 되었는데 모두 순군옥에 가두었다가 뒤에 길에서 목을 베었다. 이제가 나오니 정한군이 이제에게 일렀다. 본가로 돌아가라. 임금께서 마침내 영한군을 책명하여 세자로 삼고 교지를 내리었다. 적자를 세우되 장자로 하는 것은 만세의 상도이며 종자는 성과 같으니 과인의 기대이다. 다만 그대의 아버지인 내가 일찍이 나라를 세우고 난 후에 장자를 버리고 유자를 세워 이에 방석으로서 세자를 삼았으니 이 일은 다만 내가 사랑에 빠져 의리에 밟지 못한 허물일 뿐만 아니라 정도전 남은 등도 그 책임을 사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때에 만약 초나라에서 작은 아들을 사랑했던 경계로서 상도에 의거하여 조정해서 간했더라면 내가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정도전 같은 무리는 다만 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세자로 세우지 못할까를 두려워하였다. 요전에 정도전 남은 심효생, 장지화 등이 몰래 반역을 도모하여 국가의 근본을 요란시켰는데 다행히 천지와 종사의 도움에 힘입어 죄인이 형벌에 복종하여 차명을 당하고 왕실이 다시 편안하게 되었다. 방석은 화의 근본이니 국도에 남겨둘 수가 없으므로 동쪽 변방으로 내쫓게 하였다. 내가 이미 전일의 과실을 뉘우치고 또 백관들의 청으로 인하여 이에 너를 세워 왕세자로 삼으니 그 덕을 능히 밝혀서 너를 낳은 분에게 욕되게 함이 없도록 하고 그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사직을 진노하라. 이에 문화와 김유계가 명하여 나가서 세자를 아련하게 하니 세자가 문화를 불러 말하였다. 대궐 안에 시위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그대가 빨리 대궐 안으로 도로 들어가라. 문화가 즉시 도로 들어가니 조순이 세자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시녀와 내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라. 문화가 또 나오니 세자가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 나오는가? 문화가 그 사유를 상세히 아뢰므로 세자가 말하였다. 그대를 이르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빨리 도로 들어가 시위하라. 또 상장군 입으로 하여금 대궐 안에 들어가 시위하게 하니 임금이 조순에게 명하여 세자에게 갓과 안장 갖춘말을 내려주었다. 세자가 대궐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가 사제에 들어가니 옹주가 이제에게 일렀다. 내가 공과 함께 정한군의 사제에 간다면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듣지 않더니 저녁 때에 군사들이 뒤따라와서 그를 죽이었다. 정한군이 이 소식을 듣고 그제야 놀라서 즉시 진무전흥을 불러서 말하였다. 흥한군이 죽었으니 노비가 반드시 장차 도망에 흩어질 것이다. 그대가 군사 10여 명을 거느리고 흥한군 집에 이르러 시체를 거두게 하고 노비들에게 신칙하기를 마냥 도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후일에 반드시 중한 죄를 줄 것이다 하라. 진흥이 그 집에 이르러 시비를 시켜 들어가 고하기를 놀라지 마시오. 나는 정한군의 진무입니다. 하고는 이에 시체를 염습하는 모든 일을 한결같이 정한군의 명령대로 하니 옹주가 감격하여 울었다.
나무는 도망하여 성의 수문을 나가서 성 밖의 포막에 숨으니 최운, 하경 등이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나문이 순군옥에 나아가고자 하니 최운 등이 이를 말림으로 나문이 말하였다. 정도전은 남에게 미움을 받았던 까닭으로 차명을 당하였지만은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에 스스로 순군문 밖에 이르렀다가 차명을 당하였다.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매 하경과 최운은 섬기는 주인에게 충성했다는 이유로서 모두 발탁 임용되었다. 정한군이 여러 왕자들과 함께 감순청 앞에 장막을 치고 3일 동안 모여서 숙직하고 그 후에는 삼군부에 들어가 숙직하다가 세자가 내선을 받은 후에 각기 사제로 돌아갔다. 둑소는 원수의 대기가 있는 곳이고 임신년은 태조적인년이고 합좌는 몇 사람이 당상관이 모여 대사를 의논함이고 아방은 장신이 머물러 자는 곳이고 추상은 중추원의 상신이며 한상군은 이색을 말하고 주삼 원수교서는 고려 공민왕 때 명장 안우, 이방실, 김득배 등 세 사람의 원수를 목벤 교서이다. 초나라에서 작은 아들을 사랑했던 경계로서 춘추시대 초나라 평왕이 신하의 참소를 듣고 태자건을 패하고 작은 아들 진을 사랑하여 나라가 어지러웠던 고사다. 전하는 태종을 말하고 내선은 임금이 왕세자에게 양위는 하였으나 아직 즉위의 예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